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막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닌데 정말 미스터리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차는요, 물도 새고요, 시동도 꺼지고요, 전자장비 먹통은 기본이래요. 그런데 전세계 셀럽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팔립니다. 랜드로버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거 궁금한 적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데 안 망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신차도 꾸준히 나오고 판매량도 일정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드림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오늘은 문제 많은 랜드로버가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실적인 내용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랜드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8년에 설립된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1967년에 레일랜드 자동차에 넘어가고 1968년에는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일원으로 통합되고 1988년에는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1994년에는 BMW, 2000년에는 포드, 2008년에는 인도 타타그룹으로 인수가 됩니다. 같은 인도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랑 운명이 조금 다른 이유가 엔진이나 주요 부품을 포드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타그룹 인수 이후에도 영국군에 계속 군용차가 납품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랜드로버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통하지만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엄보단 실용적인 브랜드였는데요, 가장 역사가 뚜렷한 차 중 하나가 디펜더인데 로버 자동차의 모리스 윌크스 기술 감독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당시 윌크스는 농장에서 브랭건 캐리어를 타고 다녔는데 이웃이 지프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을 시작으로 몇 달 만에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고 운전석이 가운데에 있는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자랑 창문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신호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랜드로버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랜드로버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에서 1000대나 주문을 하고 의무대에서 SAS까지 다양하게 차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다재다능한 차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이미 모두가 알아줬고요, 무한궤도를 장착한 랜드로버, 랜드로버 기차, 랜드로버 컨베이어 벨트, 제설차, 소방차 등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약간 폭스바겐 비틀 자체를 군용차나 버기처럼 다양하게 활용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디펜더는 영국에서 싱가포르까지 2900km를 횡단한 첫 양산 자동차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고요, 최초로 베링 해협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라놀드 파인즈가 전세계를 탐험할 때 사용한 차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토요타나 현대차가 대부분이지만 개발도상국의 60%를 차지하던 차가 랜드로버이기도 했습니다. 인기와 실용성을 모두한테 인정받은 덕에 디펜더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생산을 했고요, 이렇게 댐을 올라가는 TV 광고만 봐도 랜드로버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오프로드에 강한 브랜드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갑자기 왜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했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나오고요, 다시 돌아와서 랜드로버가 고장이 잘 난다는 이미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랜드로버 차주들은 만나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오늘 아침에 수리센터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농담이고요. 도로에서 나온 랜드로버가 보인다면 두 종류다. 서비스 센터로 들어가는 차와 서비스 센터에서 방금 나온 차. 랜드로버는 총 3대를 뽑아야 한다. 수리를 받고 있는 차, 수리를 받을 동안 탈 차, 수리에 쓸 부품용 차 등등 조롱하는 멘트들이 전 세계에서 통용됩니다. 이게 실제로 수치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0대당 초기 결함 발생 수가 16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중장기 결함은 100대당 204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미 악명 높습니다. 제레미 클락슨 같은 유명한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탑기어 에피소드에서 1세대 레인지로버를 탄 제레미 클락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있는 다이얼들은 모두 스미스사 제품이라 당연히 안 움직인다. 속도계도 안 된다. 레인지로버는 찰스 스펜서 킹으로부터 설계됐다. 그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천재다. 불행하게도 시간이 지난 뒤 미들랜드에서 만들게 되면서 망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 정도면 충분해라며 차를 만든다. 결국 완벽한 설계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리고 인도 특집 때 제임스 메이가 제기어 XJ를 가져왔을 때도 품질 얘기를 합니다. 도로에서 퍼져있기로 유명한 차라는 말도 하고요, 엔진 부품을 모두 가리키면서 앞으로 고장날 부품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자국민들도 외면한 차라는 소리 아닌가? 얘기만 들으면 안 없어진 게 이상할 정도인데 어떻게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모두 연결되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앞에서 역사 이야기를 쭉 해드렸죠.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오프로드 그리고 SUV 전문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사실상 경쟁 브랜드가 없다는 건데요, 아니 SUV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무슨 경쟁 브랜드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단이나 해치백까지 만드는 브랜드 말고요, SUV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오프로드 성능을 경쟁 요소로 삼는 브랜드가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의 지프 그리고 영국의 랜드로버밖에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슈퍼카 브랜드에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있고 세계 3대 명차 브랜드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만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SUV만 만드는 브랜드는 지프와 랜드로버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죠. 이 말은 뭐다? 마니아층이 확실하다는 거죠. 랜드로버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성향은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명확합니다. 1억 원에서 2억 원 내외의 프리미엄 SUV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프는 가격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장고장을 빼고 생각하면 가성비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SUV 중에 승차감도 좋고 오프로드 성능도 좋고 심지어 뛰어난 달리기 성능에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품질 좋은 가죽으로 실내를 뒤덮은 SUV가 몇이나 될까요? 그나마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생각하면 컬리넌이나 벤테이가인데 이쪽은 아예 소비층이 다르고요. BMW나 벤츠 SUV로 넘어가자니 이쪽은 모든 걸 갖추지 못했죠. 달리기 성능이나 편안한 승차감은 잡았을지 몰라도 오프로드 성능은 2% 부족합니다. 사실 뭐 랜드로버를 타고 오프로드를 얼마나 다니겠나 싶지만 그냥 그런 거죠. 나는 이왕 살 거면 SUV다운 SUV를 탈 거야, 이런 겁니다. 막 음파 감지기 같이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옵션들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이패드 같은 거죠. 가지고 싶어서 사면 실제로는 얼마 쓰지도 않는데 막상 없으면 아쉬운 느낌인 겁니다. 갤럭시라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더 비싼 돈을 주고 한 입 먹은 사과를 계속 찾는 거랑도 비슷한 거죠. 실제로 판매량도 보면 랜드로버 자체가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BMW나 벤츠 SUV 판매량은 올해만 해도 2만 대에 가깝거든요. 랜드로버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대도 못 팔았습니다. 혼다랑 푸조 사이에 껴있는데 이것만 봐도 딱 마니아층을 위한 차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제3자 입장에서 본 이유고요. 마지막은 실제 소비자들의 심리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뽑기 운입니다. 이게 보니까 모든 랜드로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벤츠나 BMW도 그렇고 어떤 차들은 팔 때까지 말썽을 안 부리는데 어떤 차는 출고받기 전부터 말썽을 부리잖아요. 랜드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률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많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장 많이 나는 차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모든 차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덕에 마니아층들 사이에서는 구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태초부터 SUV 브랜드 이미지라는 점, 경쟁 브랜드의 부재, 그리고 뽑기 운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시장에서 마니아층이란 걸 절대 무시 못하죠. 아이폰 쓰는 사람은 계속 아이폰만 쓰는 것처럼 웬만해선 다른 브랜드로 잘 안 넘어가거든요. 랜드로버도 마니아층이 확실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워낙 강렬해서 최근에는 회복세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주춤했던 시기에 제기어 랜드로버는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중국 시장 판매량이 127%나 성장했다고 해요. 중국도 화려한 디자인하고 사치스러운 옵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잖아요. 랜드로버는 이 시장에서 딱 통할 만한 브랜드죠. 최근에 브랜드 이미지를 잘 계승해서 출시된 신형 디펜더도 글로벌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세전 이익이 약 8,520억 원이었고 연간 세전 이익은 1조 600억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랜드로버는 실적을 개선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판매 회복, 환율 변동, 비용 절감 효과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워낙 고가의 차량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겠죠. 작고 저렴한 차보다는 크고 비싼 차가 마진이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판매 실적이 올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고요. 등장만 했다 하면 고장 많이 나는 차라고 놀림을 당하지만 마니아층이 탄탄한 랜드로버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실제 랜드로버 차주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역사와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랜드로버가 잘 팔리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